안녕하세요. 맥으로 공부하고 맥을 공부하는 맥러닝의 탁자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래픽카드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여기 있는 eGPU 두 개를 가지고 제가 예쁘게 연결을 해서 eGPU를 듀얼로 사용해서 렌더링을 했을 때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여러분들 맥북 쓰시면 보통 파이널 컷으로 영상 작업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듀얼로 eGPU를 인식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해서 듀얼 eGPU를 인식시켜서 한번 렌더링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꼽아 주겠습니다. 이거는 HP 오멘 엑셀러레이터고요. 여기에 배가 64를 꼽아줄게요. 배가 64에는 8핀 전원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는 젠더를 이용해서 8핀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면 돼요. 오멘이라고 써있죠. 두 번째로 이 아키셔 노드에 RX580을 설치하겠습니다. 좀 그 오멘보다는 좀 단촐하죠. 그리고 RX580에는 전원이 8핀 하나, 6핀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주겠습니다. 조립이 끝납니다. 보면은 아키티오 노드랑 아키셔 노드랑 오멘이랑 좀 차이점이, 아키티오 노드는 이 eGPU만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오멘은 지금 사진 띄워드릴 텐데 이렇게 USB도 꽂을 수 있고 이더넷 케이블도 꽂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멘을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불빛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가 뜨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그 화면 캡처를 평소처럼 하지 않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캡처를 할 경우에 그 그래픽 성능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키셔에도 전원을 입력하고 썬더볼트 케이블을 통해서 맥북과 연결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두 연결을 끝났고요. 한번 썬더볼트 버스 0, 그러니까 왼쪽 썬더볼트에는 아키티오 노드, 아키시어 노드, 아키티오 노드, 그리고 오른쪽에는 HP 엑셀러레이터가 연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위에 보시면 이렇게 AMD 라데온 RX 배가 64, AMD 라데온 RX 580 이렇게 연결된 거 보이시죠? 그럼 오늘 처음부터 한번 해볼 텐데, 우선 캠타시아를 켜고 제 채널에 들어가서 레코딩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우선 한 5분 정도 할 것 같으니까 제 영상 중에 5분 넘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봐주시는 영상인, 근데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했는데요. 지금 5분 27초 정도 나온 이거를 저장을 할 텐데,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할 때 저는 저장 양식을 전 트라이얼 버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워터마크를 확인해 주고요. 애플 프로레스 4.2로 해주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맞춰주고요. 보통 파이널 컷에서 영상 편집을 할 때 실시간 렌더링으로 애플 프로레스 4.2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캡처한 영상을 프로레스 4.2로 저장한 다음에 이거를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불러와서 사용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파이널 컷 프로는 듀얼 eGPU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익스포트가 끝났고요. 우선 eGPU를 사용하실 때 신경 써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응용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전 다빈치를 사용할 거니까, 만약에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보조 클릭하셔서 정보 가져오기 보시면은 이 외장 GPU 선호 이거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빈치도 들어가셔서 정보 가져오기 외장 GPU 선호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빈치 리졸브 불러올게요.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5분 20 몇 초짜리 영상을 넣어주겠습니다. 렌더링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5분 6초짜리 프로레스로 인코딩된 영상을 H.264로 렌더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30프레임으로 했는데 약 10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 3배 정도 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소리 들리시나요? 자, 한번 이거 마이크 한번 갖다 대볼게요. 마이크를 한번 여기 갖다 대보겠습니다. 이 GPU에 신나게 돌고 있죠. 지금 배가가 지금 1분 34초 정도 걸렸네요. 그 다음에 H.265로 한번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H.265도 약 100프레임 정도 나오니까 3배 정도 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H.264랑 비슷한 시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속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배가 64가 지금 GPU가 거의 가득 차게 일을 하고 있고, 역시 여기서 지금 인텔 HD 그래픽 530이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CPU 보시면은 아까 H.264 돌릴 때 이렇게 돌아간 거고, 지금 265 돌릴 때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 34초 똑같이 걸렸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프로레스 422로 한번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프로레스 4.2로 렌더링 하는 거는 약 85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프로레스로 렌더링 할 때는 이렇게 인텔 HD 그래픽스 530이 일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아이스탯으로 봐도 배가 64가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고, 네, 끝났습니다. 1분 49초가 나왔네요. 네, 그 다음에는 컨피규레이션으로 가셔서 라데온 프로 460과 배가 64를 같이 돌려보겠습니다. 세이브 눌러주시고 오케이 하시고 다시 껐다가 다빈치 리졸브를 껐다 켜겠습니다. 지금 설정을 보면 컨피규레이션에 이렇게 GPU에 AMD 라데온 프로, 여기 보시면 GPU에 AMD 라데온 프로 460 컴퓨터 엔진, 그 다음에 AMD 라데온 RX 베가 64 컴퓨터 엔진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시죠? 다시 한번 렌더링 돌려주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 보면은 베가 64랑 530, 460이 다 가속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약 한 95에서 100프레임, 97프레임, 100프레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약 3배 정도 가속이 되고 있죠. 지금 아이스탯을 보면은 베가 64는 프로세서를 50% 정도 사용하고 있고, 라데온 프로 460은 거의 100% 다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H.264 끝나서 1분 43초 나왔습니다. 지금 2분 14초 나왔습니다. H.265는 네, 지금 프로레스는 2분 52초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히려 내장에 있는 프로 460을 살릴 경우에 렌더링 시간이 더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러면은 이제 RX 580을 연결한 다음에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둘 다 연결이 됐고요. 추가로 연결됐으니까 지금 꺼줬다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컨피규레이션 보면은 이제 배가 64 이렇게 RX 580과 프로 460 같이 연결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렌더링 한번 돌려주겠습니다. 렌더링 눌러주겠습니다. (1분 46초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H.264 돌려보겠습니다. 네,
2분 12초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레스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네, 2분 49초 나왔습니다. RX 580이랑 프로 460이랑 같이 렌더링 했을 때 나온 속도고요. 460, 580, 베가 64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피규레이션 보시면은 이렇게 GPU에 RX 580, 프로 460, RX 베가 64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얼마나 빠를까요? 지금 보시면은 베가 64가 반토막으로 가속하고 있고 460이랑 RX 580은 거의 풀로 가속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오히려 베가가 이 렌더링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중간중간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프레임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H.264 1분 37초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H.265 렌더링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어처구니 없게도 맥이 꺼졌어요. 지금 아마 이 GPU 두 개 연결했을 때 충전을 어디로 할지 이 맥북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60W로 충전이 되고 있긴 한데 꺼졌네요. 조금 있다가 한 50% 정도 충전되면은 그때 다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피그레이션 보면은 이렇게 그래픽카드 3개 다 활성화된 거 볼 수 있죠. 렌더링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가 뚝뚝 떨어지네. 지금 27%까지 떨어졌어. 제발. 네, H.264는 1분 48초 나왔고요. H.265는 2분 3초. 프로레스는 2분 한 40초, 50초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네, 이렇게 GPU 3개를 동시에 돌렸을 때 하는 렌더링도 다 마쳤습니다. 보시면 좀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영상을 계속 보셨으면은. 지금 3개를 돌렸을 때 오히려 속도가 더 늦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프로 460을 빼고 RX 580과 베가 64만 넣고 한번 다시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GPU로 이렇게 두 개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RX 580과 베가 64. 제가 한번 다시 렌더링 마지막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렌더링 시작. 이게 가속이 한 115프레임, 130프레임까지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보면 또 베가는 중간 정도밖에 일 안 하고 있죠. 지금 내장 그래픽이랑 RX 580 일하고 있는데 베가는 또 스로틀링 걸린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렌더링 돌리니까 엄청나게 배터리가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1분 29초 나왔고요. 그 다음에 H.265도 비슷한 시간 나올 것 같아요. 1분 31초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레스 돌려볼게요. 배터리가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16%. 네, 1분 44초가 나왔습니다. 아까 중간에 빼먹고 안 돌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RX 580만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RX 580만 들어가 있죠. 렌더링 시작하겠습니다. 제발 12% 남았습니다. 12%. 지금 H.264는 1분 52초 걸렸고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RX 580 돌리는 걸 마지막으로 네, 렌더링이 모두 끝났습니다. 한번 룩스마크 한번 돌려볼게요. 제발 70초만 버텨줘. 배터리 6% 남았고요. 렌더링 돌리면 바로 부하가 많이 걸려서 그런지 배터리를 많이 쓰네요. 지금 충전이 60W로 되고 있는데도. 네, 룩스마크 끝났습니다. 점수 45,491점 나왔네. 처음 봤어요, 이런 점수. 네, 안녕하세요. 맥으로 공부하고 맥을 공부하는 맥러닝의 탁자킴입니다. 지금 옷이 달라졌죠?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새벽 한 4시까지 렌더링을 돌리면서
벤치마크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서 자고 오늘 홍대에서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정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5분 6초에 프로레스 422로 렌더링된 영상이 PU를 배가 64를 연결했을 경우에는 H.264로 렌더링이 94초, RX580을 연결했을 경우에는 112초, 그리고 순정 라데온 프로 460으로 렌더링을 했을 때는 190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H.265 같은 경우에는 배가로 돌렸을 때는 94초, RX580으로 돌렸을 땐 91초, 그리고 순정 라데온 프로 460으로 돌렸을 땐 200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프로레스 42HQ로 렌더링을 했을 경우에는 배가 64의 경우에는 109초, RX580의 경우에는 104초, 그리고 라데온 프로 460은 211초가 걸렸습니다. 이 GPU랑 내장 GPU를 같이 활성화시켜서 렌더링 했을 때 H.264 같은 경우에는 배가와 라데온 프로를 활성화시켰을 때 103초, RX580과 라데온 프로를 활성화시켰을 때는 106초, H.265 같은 경우에는 배가와 라데온 프로를 활성화시켰을 경우에 134초, RX580과 라데온 프로 460을 활성화시켰을 때 132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레스 42HQ로 렌더링 했을 때는 배가와 라데온 프로 460은 172초, RX580과 라데온 프로 460도 마찬가지로 172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장과 RX80 배가 64를 같이 활성화시킨 것과 배가 64와 RX580만 활성화시킨 걸 비교해보면요, 오히려 내장을 활성화시킨 것보다 활성화시키지 않은 것이 렌더링 시간이 더 빨리 마쳤는데요, 모두 활성화시켰을 땐 H.264 옵션 같은 경우에는 108초, 그 다음에 배가와 RX580을 활성화시켰을 때는 89초입니다. 그리고 H.265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활성화시켰을 때는 123초, 배가와 RX580만 활성화시켰을 때는 91초입니다. 프로레스 42HQ 옵션도 똑같았는데요, 3개 모두 활성화시켰을 때는 155초, 그리고 배가와 RX580만 활성화시켰을 때는 104초였습니다. 우선 이번 리뷰에서는 어떤 eGPU를 사용했을 때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이 벤치마크 데이터만 보여드렸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자기의 상황에 맞는 eGPU가 어떤 건지 선택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루가 지났죠? 근데 eGPU 하나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